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전문가 윤종영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스공사가 떴습니다. 가스공사가 떠서 여러분들하고 가스공사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스공사가 굉장히 많이 뽑죠. 물론 사무직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채용을 하지 않지만은 기계직이라든지 기술직 분야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이제 자소서 쓰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소서 항목 분석을 좀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겨울바다님께서 종혁쌤 열일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너무 울지는 마시고요. 로지님께서 이제 사무직은 웁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많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실제로 이제 경영 부분 같은 경우는 4명, 그러니까 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3명, 그 다음에 회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술 같은 경우가 기계가 73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가 54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공 같은 경우가 대단히 이례적이죠. 대단히 이례적인데 이제 42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파주 남자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할게요. 그 파주 남자님께서 문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송하실 이유는 없으시고요. 그 한전이라든지 지금 건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떴으니까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립스원님께서 이과 갈 걸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과를 가시었더라도 역시 또 똑같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그렇죠. 건보는 서류 끝났죠. 서류 끝났으니까 조금 더 지금 앞으로 뜰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문과라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공 쪽 분들은 굉장히 반갑죠. 화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안 뽑았었는데 이번에 42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합격 과장님께서 쌤 오늘 자소서 항목별로 해주시나요? 제가 뭐 언제 항목별로 안 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항목별로 여러분들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은 일반 채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형평 채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무, 그 다음에 별정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6급 같은 경우는 한 220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무 같은 경우, 일반직 경력 직원 같은 경우들도 채용을 하고 있고, 고졸 채용까지 전부 다 합쳐서 236명 정도를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일반직으로 그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채용 인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 7급이 16명, 그 다음에 220명 정도를 뽑고요. 일반직 사무는 2명, 별정직은 11명 뽑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반직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소서 분석을 할 때는 웬만하면 질문을 많이 안 받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받을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자소서를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고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일단 1차 서류 전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차는 필기 전형이 있습니다. 자, 필기 전형에서 대부분 이제 직업기 초능력,
을 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가스공사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형님께서 상반기, 하반기 자소서 항목 같으면 똑같이 써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웬만하면 새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복붙하는 경우들은 보통 자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목, 소재는 같이 쓰더라도 새롭게 쓰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이이님께서 이번에 항목 같나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항목 같습니다. 항목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항목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인데 직무 면접이 있는 거고 직업 기초 면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직업 기초 면접 같은 경우는 상황 면접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황 면접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서 전공 시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공 시험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영 같은 경우는 경영학 원론, 그 다음에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론, 인사, 재무회계, 관리, 그러니까 재무회계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는 미것이 국제경제, 화폐금융, 그 다음에 경제정책 과 같이 되는데 공고문에 보시면 계량경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량경제가 나오는데 계량경제까지는 다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같은 경우는 따로 뽑기 때문에 고급 회계까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역학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전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 이론, 전력 공학, 전기 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기사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화공 같은 경우는 뭐 화공 양론, 열 전달, 반응 공학이라든지 단위 조작, 천연가스, 연력학, 유체, 공정 제어, 연소 이런 식으로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하고는 네, 초콜릿 커피님께서 전공 많이 볼 것 같아 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전공을 조금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니렌님께서 기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뽑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 설비 쪽이거든요. 기계 설비 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 송유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러시안 송유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그런 부분들 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기계 쪽을 많이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빵그리님께서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블라인드 채용 맞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맞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국가스공사 자소서 항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글을 못 썼는데 이번에는 저하고 같이 글을 쓰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노란색이 잘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노란색으로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험기술서, 경력 경험기술서죠. 항상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은 경력 경험기술서는 첫 번째 뭐를 써야 됩니까? 첫 번째, 조직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어떤 조직에 대한 조직 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조직 소개 안에는 조직에 대한 목표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여기에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조직 소개라든지 조직 목표를 얘기할 때 뭐 갈등을 해소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이 부분에서는 좀 담백하게 조직에 대한 소개와 조직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역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의 조직 내부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민민구사님께서 조직에 대한 목표 예시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토론 동아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나는 토론 동아리에서 어떤 그 토론 대회를 목표로 했고 그 대회에서 주제는 뭐였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취부하는 지민님께서 그로 인한 결과도 들어가야 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합니다. 세 번째가 이 조직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목표 달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다른 데서도, 다른 자소서 항목에서도 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안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뭐 칭찬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수치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치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뭐 5점 만점에 4.5점을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성적을 기재하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목표 달성하고 난 다음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획득한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 주셔야 돼요. 획득한 역량에 대해서 꼭 적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식 또는 기술, 그 다음에 태도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느냐면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자세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은 이렇게 직무기술서라는 것이 있어요. 직무기술서라는 직무설명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직무설명자료에서 보시면은 직무수행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지식, 필요기술, 그 다음에 필요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과장님께서 경험기술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경험을 적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기술서에 뭐 경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만하면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셔서 이게 힘들죠. 가스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래서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그 다음에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기술직 분들이 이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희망 직무, 나는 그냥 기계과인데? 나는 또 그런 것들이죠. 나는 그냥 화공학과인데? 그래서 쓰는 거야. 화공학과 얼마 뽑지도 않는데 내가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가스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가스공사 홈페이지를 한 번쯤은 방문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겠죠.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민민구사님께서 돈 벌려고 기업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돈 벌려고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늘 이제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돈 벌려고만 하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비전도 발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원 동기를 왜 묻냐? 참 쓰기 싫죠. 그런데 요거는 뭐 때문이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동의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대해를 들어가 보셨나요? 가스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뭐를 좀 같이 보시면은 좋으냐 하면은 사보가 있습니다. 사보.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사보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보란에 보면은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 중간중간에 넘기시다 보면은 회사에 대한 소개들이 나옵니다. 그게 매달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그 모바일로는 확인이 잘 안 되고요. 모바일로는 확인이 잘 안 되고 그 컴퓨터로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보를 같이 보시면은 그 코가스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의 사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환경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가스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초콜릿 커피님께서 근데 사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얻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우나님께서 6월까지만 있던데 그게 거의 최신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묵묵묵님께서 사보랑 지속가능 보고서 보는 방법도 한번 방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언제 한번 또 날을 잡아서 사보랑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보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를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지원하게 된 동기인데 코가스에 대한 발전 방향. 코가스에 대한 발전 방향과 그 다음에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업에 관련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 중에서 나는 본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사업에서 나는 어떤 직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가스공사의 주요 사업에서 직무 설명 자료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부산물 정제 판매, 천연가스 생산 기지 및 공급망 건설 운영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개발 및 수출입,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그 다음에 석유 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번에 그 러시안 송유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러시안 송유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직무로부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세 번째, 입사후 목표 및 포부까지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입사후 목표 및 포부를 잘 못 쓰세요. 왜 못 쓰냐면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얘기,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에너지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에너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가격에 대한 문제죠. 가격. 왜 이 가격에 대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서 싸게 공급을 해 주어야지 국민들이 모두 다 가스를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격 부분을 내가 싸게 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코가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고 얘기를 해서 코가스의 발전 방향과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사업에 대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과제 업무 및 업무 수행 상황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과제 및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발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 효율성. 자, 이 부분이 포인트죠.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 효율성 또는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조이 이님께서 갈등 중재, 이거 최근 다른 공기업에서도 물어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조직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조직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든 목표를 향해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갈등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다 됩니다. 본인과의 갈등도 되고요. 본인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되고요. 타인과의 갈등도 되는 거고 또는 본인이 아닌 타인들끼리의 갈등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이 좀 상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둘 다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포인트가 보이죠.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보입니까?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이 이님께서 갈등 상황은 많은데 어떤 갈등이 자소서 소재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위에 파준 남자님께서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상시에 일기 좀 써둘 걸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일기를 써둔다라고 해서 팩트를 쓴다라고 해서 여기에 딱 맞는 소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바이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 과장님께서 제가 갈등의 중재자로 돋보이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갈등을 본인이 중재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재를 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 업무의 효율성을 그렇다면은 업무의 효율성은 일단 시간 단축도 되는 거고요. 시간 단축도 되는 거고 비용 절감도 되는 거고요. 비용 절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갈등 상황을 조율했다라는 것도 될 거고요. 또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갈등 상황을 중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네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그래서 내가 어떤 중재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직에 대한 목표를 한 번 더 환기시켰다 라는 얘기들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조직에 대한 목표 환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양쪽 편으로 갈라져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상대의 입장, 상대의 환경, 처해진 환경, 입장보다는 처해진 환경이 더 좋습니다. 처해진 환경을 서로에게 인식시켰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잠깐 줄여 드릴게요. 자, 서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과제 및 업무 수행 능력 상황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 과장님께서 자소서 쓸 동안 선생님 머리 빌려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빌려드리고는 싶습니다. 조원들의 김치가 조아님께서 조원들의 참여도가 낮은 게 갈등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원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 또한 갈등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원들의 참여도가 전체가 낮다라면 안 되지만은 어떤 부분은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갈등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참여도가 낮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아서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나님께서 발생한 상황에서 중재한 방법을 기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방법을 기술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발생한 상황에서 중재한 방법을 기술하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방법을 기술하면 되나요? 이 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방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나님 한 번만 더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능력에서 과거의 교육 과정이나 경력들을 통해 습득한 전공 지식, 기술 및 경험들이 코카스 지원 분야의 내에 업무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초콜릿 커피님께서 자격증 공부했던 것 여기 써도 되나요? 아니요. 웬만하면 자격증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자격증을 쓰다 보면은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이야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 우나님께서 입사 후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 기술하는 것. 아니요. 아까 앞으로 잠깐 넘어가 드릴게요. 지금 우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입사 후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은 질문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능력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셔서 그 자격증 쪽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애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게 소재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은 팀 프로젝트 한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기술직 분들은 거의 무조건 팀 프로젝트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무직에 지원하는데 기술 능력에 뭘 써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시장 분석한 거. 만약에 사무직 분들이시라면 시장 분석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왜 설문조사한 것들 있죠. 설문조사한 것들. 특히 경영학과 분들 같은 경우는 그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설문조사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쓸만한 소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중요한 게 나오죠. 내가 팀 프로젝트에서 얻은 역량을 통해 가스공사의 콧가스에 어떤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써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역량, 즉 내 지식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태도는 웬만하면 여기서는 안 써주시는 게 좋고요. 내 지식이나 기술을 토대로 해서 콧가스의 어떤 사업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볼까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학업 과제 수행이나 업무 수행 중에서 자, 예상치 못했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상치 못한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돌발 상황인 거죠. 자, 우리 돌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돌발 상황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했을 경우,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돌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많아진 경우,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조건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고, 또는 진짜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순서가 나옵니다. 문제 원인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적응을 했다. 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또는 기술직 분들은 이런 것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도 되느냐면은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들도 되고요. 그 외에 전공 이외의
지식도 필요했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했고 여기에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문제에 대한 원인이 바로 이것이겠죠. 시간이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다. 시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결했다라는 얘기가 같이 여기에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조이 이인님께서 면접까지 간다면 자소서가 면접까지 영향을 끼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소서가 면접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끼치지는 않고요. 자소서를 보기는 하지만은 면접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빵그린님께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가요? 네,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 맞죠. 민민구사님께서 요즘 공기업들 자소서는 확실히 시험 중 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렵네요. 이것보다 어려운 자소서 항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뭐 원자력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5번, 6번 같은 경우는 거의 논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립스원님께서 자소서를 토대로 면접에서 꼬리 질문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면접에서 꼬리 질문을 할 때는 뭔가 공통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난 뒤에 하기도 합니다.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 보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인성검사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인성검사의 결과지를 보고도 면접에 참고사항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들어하는 부분들인데, 립스원님께서 반드시는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대부분 가장 기본 되는 건 자소서기는 합니다. 자소서긴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접을 생각을 하면서 자소서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면접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거죠. 코카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선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그것이 좋으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관습적인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부분들이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내가 효율화시켰다라는 얘기.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공기업에 쓸 때 썼던 항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이런 거 있죠. 창의성을 발휘하여라는 요런 항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 항목들에서 쓴 사례를 가지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목표에 대해서 설정하고 그 공동 목표에 대해서 설정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고 공동체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건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은 이거를 전공 이외의 것으로 쓰세요. 아니요, 이거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은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실 때 전공에 대한 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선 자소서 항목에서 공동체 의식 강조했으면 다른 인재상 고르는 게 낫나요? 아니면 아까 동일과 한 가지 강점을 밀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동일하게 한 가지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력직 부분들 보면은 2000바이트잖아요. 지원 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끊어 주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는 만약에 지금 경력직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원 동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카스의 사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역량,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연결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량을 내가 이런 경력을 토대로 해서 달성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 경력이 어떤 역량을 키웠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경력직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직무수행 계획서, 즉 직무 방향 및 비전,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 방향 및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응시 직위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나는 앞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은 일단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성공시키겠다, 또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쭉 주저리 적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보고서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항목을 아예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목표 땡땡,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업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달성 계획 해서 1에 그 다음에 가로 1, 가로 2,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형태로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기술서예요. 경력기술서는 지원 분야에 관련된 경력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달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에 대한 얘기인 거죠. 경험에 대한 얘기인 건데, A4지 약 2-3장 분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6000바이트 이내. 이거는 뭐에 대해서 적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한 모든 프로젝트와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적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어 주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소서 항목들은 다 봤어요. 자소서 항목들은 다 봤고, 제가 Q&A를 지금부터 실시를 할 건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몇 분만 해서 쭉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자유롭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스공사 연봉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거 어플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그 어플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느냐면은 지금 현재 대졸 같은 경우는 4,194만 원 정도. 4,194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뭐 4,60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주임 같은 경우는 5,098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런 것들은 그 크레디트 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레디트 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크레디트 잡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봐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크레디트 잡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크레디트 잡 난리가 났는데 채팅방에서 공기업 말고 다른 데도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기업 말고 다른 데도 나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금감원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금감원 자료를 바탕으로 연봉을 추정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는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나님께서 입사 지원 시 교육상에서 기계의 경우 재료 역학, 연력학, 육체 역학이 되어 있고 작성하는 개수가 한 개뿐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 가지 과목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세 개 다 쓸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세 개 다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우나님 같은 경우는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되어 있고 작성하는 개수가 한 개다. 그러면은 한 가지 과목만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 소제목을 쓸 필요는 없죠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소제목을 반드시 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려는 업무와 좀 차이 나는 경력을 써도 괜찮나요? 만약에 경력직이 시라면은 업무와 차이 나는 경력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신입이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경력직이라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쌤 NCS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방할 때마다 올라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준비를 한다라기보다는 훈련입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를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빠하는 지민님께서 쌤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소서 항목은 뭔가요? 라고 신입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요거 콧가스에 대한 인재상과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들 요런 얘기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공기업은 나이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가스공사 나이 많이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마칠 때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은 뭐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전공 시험 난이도 높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스공사는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높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자소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3차 면접에 이르기까지 늘 그냥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거고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들도 많을 건데 그때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취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의 그냥 길인 거지 반드시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